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바클라란 데이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사업 디렉토리 내에서 이 작은 분식, 캐주얼한 분식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캐주얼한 작은 분식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많은 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우선 현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한국 분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사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와서 캐주얼하다는 분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작고 아담한 그런 분식집이고, 이제 음악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모던한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분식집을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지방 중소도시에 가서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분들이라 좀 진취적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리핀 현지하고 그런 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이제 매치가 돼야죠.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 분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필리핀에서 현재 그 진행되고 있거나 잘 되고 있거나 또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류에 대한 생각, 이런 정도를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컬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그런 음식점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봐둔 지역이 하나 있었었는데, 임업은 닫았죠. 거기도. 왜냐면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말라떼 로빈슨에서 쉽게 말하면 어디냐, 로빈슨 쪽에서 황소막창 골목 그 길로 쭉 나오다 보면은 과거에 음악다방 비슷한 데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음악다방 비슷한데 필리핀은 그런 데서 음식을 팝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에어컨은 없죠. 필리핀 사람 상대로 하는 곳은 거의 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렴하죠, 일단. 그런데 그 분위기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 크게 오픈되어 있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칙칙하게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뭐 음료수 마시고 뭐 거기서 음식 해 먹고, 사람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거기도 임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이 나가라 해서 2년을 제가 봤습니다. 2년 정도를.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만 상대로 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SM 몰 같은 데는 많이 그런 걸 차리겠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점유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뭐 할 만한 데는 또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지금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 한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요즘은 필리핀 사람들이 지나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영화 배우들이나 유명한 가수들은 다 압니다. 그 정도로 한국하고는 그 거리감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이 어느 곳에다 창업을 하느냐,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냐,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캐주얼 할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더 커서 이제 규모 있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그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기점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작게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한류 영화배우들 사진도 걸어놓고, 그것이 지금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침해되는지 그건 전 모릅니다.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걸어놓고 그런 가수들이 부르는 음악도 틀어놓고 뭐 그 이제 한국 음식을 떡볶이, 김밥 뭐 이런 걸 팔겠죠. 그런데 그 음식 맛이 필리핀 사람의 입맛에 맞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필리핀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한국 분식점을 하시는 이런 분들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필리핀 음식인지 한국 음식인지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장사를 하실 분들은 사업 계획서만 짜고 무조건 앉아서 그 구상만 하실 게 아니라 필리핀 현지에 와가지고 각 몰에 좀 다녀보십시오. 그러면은 김밥 나라 뭐 이런 뭐 김밥 천국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데가 그 몰에 푸드코트 가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다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되나 한번 또 보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사람이 붐빈다고, 한국 음식 코너가 붐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꼭 거길 가서 먹어야지 내가 할 정도의 맛도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음식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 마인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짜장면집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에 대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자신이 짜장면의 대가라고 해도 일단 필리핀에 와서 전 국수를 다 먹어봐라, 이런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가지고 맞춰라 거기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캐주얼한 분식, 즉 그 김밥, 그러니까 한국식 김밥인데 이미 김밥은 일본식 김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리고 그 누드 김밥에다가 알 붙인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초밥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런 맛이,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은 그 인스턴트식으로 한 것도 드셔보시고, 또 제대로 만든 집도 있으면 맛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드셔보시고, 일단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맛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맛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어디 나갔는데 사실 딱히 먹을 게 없습니다. 한국 식당 가자니 돈 아깝고 맛이 없으니까요, 까놓고 얘기하면. 또 필리핀 식당 가자니 또 그렇고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몰에 가면은 일단 한글로 김밥 뭐 이런 게 보입니다. 크게 김밥 나라 뭐 이렇게. 가서 한번 먹어보죠. 일단은 식당, 한국 식당보다 싸니까 먹어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음식 맛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다 그러면은 사람들 데리고 가겠죠.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근데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소자본 창업을 하실 분들은 맛에 확실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맛에. 지금 그 필리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찾았다는 불당면, 한국 사람은 먹기 힘들 정도로 무지하게 맵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매워서 안 먹는다 이런 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오셔서 음식을 장사하시기 전에 우선 맛을 결정해야 됩니다. 맛을. 아니면은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는 한국 분들에 대한 맛을 따로 낸다든지, 예를 들면 뭐 좀 더 맵게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갔을 때는 뭐 필리핀 스타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했을 때 딱 맞는 맛을 낸다든지, 이렇게 맛으로 딱 승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방침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싼 거니까 대충 해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 장사를 하게 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음식 장사로 사업에 승부를 걸겠다 하면은 맛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대충 하면서 그냥 돈이나 어떻게든 거저보려고 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음식을 맛을 다 내가지고 자신도 먹어보고 주변에 한국 사람들도 먹어봐 해보고 필리핀 사람도 먹어봐, 이렇게 했을 때 음식 장사한다는 맛은 하는 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 했는데 먹어봐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좋다 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맛을 좀 더 가감을 하든지 해서 맛으로 모든 사람이 야 좋다 딱 맞아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막가티죠. 막가티에도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조그만 건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아줌마가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싼 것도 있지만 일단 여자분이 직접 맛을 결정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일단 싸고 맛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잘하고 뭐 조그맣게 해도 뭐 테이블 뭐 5개에서 뭐 10개 사이 이렇게 놓는 작은 규모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한국 식당 같이 고기 테이블 이런 게 아니라 분식집 테이블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5개에서 10개 사이 그러니까 놓고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맛이 좋아야 됩니다. 맛만 좋으면은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음식을 딱히 먹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식이 뭐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김밥도 있고 그런 것을 맛을 제대로 낸다면은 일부러라도 가서 먹고 싸가지고 올 겁니다.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여행자분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들도. 그래서 그것을 꼭 한국 사람들 여기 사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방문객이 연 100만이라고 하는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를 여기 사시는 분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한국 분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먹어줘야 됩니다. 사실 크게 하려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먹어줘야 됩니다. 본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촌. 근데 이제 본촌이라는 것이 그 SM몰이나 뭐 큰 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촌의 본사는 그 미국입니다. 한국분이 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본촌 같은 데는 한글로 본촌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좋은 분들 가서 드십니다. 그런데 뭐 KFC나 거기나 뭐 맛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이게 맛이 뭐 한국 맛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거기 일부러 모르니까 처음에 가셔서 드시고 맛대가리 더럽게 없네. 이제 막 인터넷에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게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그 본천이라는 데가 데미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로컬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로컬.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이 꾸준히 와주고 거기에 한국 분들이 간간히 끼어드는 정도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 지방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도시에 내려가서 이제 식당을 한국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도시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 메리트가 장사하는 데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큰 더 뭐 이득을 볼 수 있거나 그런 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 메트로 마닐라 범주를 벗어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 물론 이제 지방에서 그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 지방에서 하실 장사 사업이 따로 있죠, 아이템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음식 장사는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이 좋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좋고 그 로컬 사람들이 주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자기가 식당 아이템이 좋다, 무슨 요식업 아이템이 좋다 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 사업은. 한국서도 어디가 뭐 맛있다면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한두 시간도 갑니다. 차 타고 뭐 그 먹으러. 그런 식으로 아무리 분식이라고 해도 분식 맛 제대로 한번 내보십시오. 남대문 시장에 있는 떡볶이 그런 거 맛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필리핀 사람들도 그거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람 입은 똑같습니다. 오뎅도 마찬가지고 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거 싸가지고 그냥 이게 밥이 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 돈 내기도 아깝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시면은 인테리어 금으로 발라놔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시면은 맛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맛.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딱 그 마크할 수 있는 맛. 대명사죠. 내 대명사. 저 사람 맛은 음식 맛은 기가 막혀. 이런 정도로 딱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하고 하지만 맛이 좋으면은 뭐 현지인을 주 대상으로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여기 사시는 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 식당 가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음식 장사를 그런 식으로 장인 정신을 갖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고기 안 먹으면 아래로 훑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따위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하시면 젊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잡으면 프랜치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음식 장사다 보니까 맛을 확실히 내십시오. 맛 낸다고 돈 더 들어갑니까? 까놓고 간인데 맛이라는 것이 대충 해가지고 무슨 특징 없는 이런 맛을 내면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배고파서 들어가는 사람 위에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갈 정도의 맛, 특징이 있는 맛을 딱 내서 깔끔하게 거기다가 이제 한류까지 가미를 하면은 당연히 손님 많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운영하십시오. 그런 식당도 필리핀 식당도 다 페이스북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님들 댓글 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예정에 없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통적인 대답은 공통적인 겁니다. 딱 맛으로 결정봐라. 맛으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